안녕하세요. 이선민입니다. 1월 26일에 올린 영상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철학자의 나라 독일이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나 이상했었습니다. 독일에는 히틀러만이 독일을 재건할 수 있다는 거짓 선동으로 독일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킨 나치의 선동부장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대중을 심리적으로 선동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는데요. 그는 독일 국민들에게 국민 라디오를 보급하고 매일 히틀러의 연설을 듣게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고 있었는데요. 1928년에는 대공황까지 겹쳐서 힘들게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고 있던 독일 국민들에게 괴벨스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모두 유태인 탓이라며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을 부추기고 유태인을 몰아내면 강한 독일을 재건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괴벨스는 대중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대중은 대부분 언론에 의해 조정될 뿐인데 정작 자신들은 본인이 결정한다고 믿는다. 대중을 조정하기 쉬운 감정은 불안, 공포, 증오를 자극하는 것이다. 대중은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진실로 믿는다. 대중을 선동하려면 대중의 불만을 해소할 대상을 정해 그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증오심을 부추긴다.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섞은 거짓말이 더욱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독일 국민들이 대중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조정하는 괴벨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그 결과 너무나 끔찍하게도 수백만 유태인을 학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최동석 소장님의 글을 읽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은 물러갔지만 일본이 통치하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수직적 사회 구조가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법과 제도를 수평적 사회 구조로 바꿔야 하는데 문제의 본질은 숨기고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콜게이트 대학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님은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부패 유행을 연구하는 학자이신데요. 2015년 4월 23일 KBS 명견 만리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부패 유행을 엘리트 카르텔형이라 분류하며 한국에서는 관료들, 정치인들, 같은 학교, 같은 지역 출신들이 뭉쳐서 서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부패를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고 분석하신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The bureaucracy, political life, the Blue House, the military, regional ties, university ties and loyalties, bringing elites together or giving them a basis on which to stay together. And often what keeps them together is the chance to maintain access to corrupt gains.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사건, 사고를 보면 모두 이런 연출 문화를 토대로 한 권력형 부패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는 개인의 이익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도 수많은 청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저는 판사란 다른 사람의 다툼을 해결해주고 범죄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판사들도 수많은 청탁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도 자유를 위한 끝없는 투쟁의 결과로 국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방법은 어떤 지도자의 능력에 의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누가 국가의 리더가 되더라도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막을 견제가 가능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만 직선제로 바꿨을 뿐 일제시대의 법과 제도를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고치지 못했습니다. 최 소장님은 재벌들의 착취구조,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어서 범죄를 일삼는 검찰 권력, 자본 권력에 이끌려가는 정치 권력, 여론을 왜곡하는 언론 권력을 개혁하려는 고위 공직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 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대접을 받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통제를 받고 사는 계급사회, 양극화 사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계급사회를 막으려면 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큰 힘이 저는 국민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933년 독일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전쟁 준비를 할 때 주변 국가들에게 평화협정을 절대 깨지 않을 것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스위스를 제외한 주변 네덜란드, 벨기에 같은 국가들은 히틀러의 말을 믿었다가 독일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스위스의 언론은 평화 시에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국방장관의 말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자 독일이 스위스를 침공하는 전쟁 계획을 알려주며 국방장관에 협조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독일의 침략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중립국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을 설득한 언론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나라를 평등사회로 바꾸지 못한 것을 보면 국민의 편에서 진실을 알리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입니다.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거짓 왜곡 뉴스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게 됩니다. 헌법 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오늘은 3.1절 103주년이고 103년 전 오늘에도 주권을 빼앗긴 국민들은 일본과 싸우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일본인들은 물러갔어도 아직도 우리는 식민 지배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누구에게 억압받고 통제받아야 하는 보잘것없는 낮은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최동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면 우리 사회를 수평 구조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힘을 만들기 위해서 대중은 언론에 의해 조종될 뿐이다라는 괴벨스식의 선동이 우리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것을 현명하게 알아차리고 진실을 전하는 언론사를 찾아서 시청하고 널리 알리고 응원하는 일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등사회를 만드는 힘이 모아져서 누구나 귀한 존재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